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2000년대. 어느 겨울밤 할머니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등 뒤에 엎인 어린 손녀의 숨소리에 의지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쩌저적 섬뜩한 소리가 났고 얼음은 할머니와 손녀를 통째로 삼키려는 듯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손끝에 닿는 순간 할머니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지켜내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에미나이, 이 할미가 미안하다. 함경북도 회령의 우리 집은 말입니다. 잿빛 판잣대기가 위태롭게 붙어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지붕은 사가 나가서 장마철이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겨울엔 찬바람이 흙벽 틈새로 고스란히 스며들어오곤 했죠. 그 흙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 한 장이 우리 모질게 사는 금옥이와 저 할미의 전부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그때 남편은 배고픔에 쓰러져 길에서 눈을 감았고 하나뿐인 아들놈도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 소식조차 끊겼죠. 그러니 이제 제게 남은 피부치라곤 이 어린 손주 금옥이뿐이었습니다. 겨우 7살밖에 안 된 애가 뼈밖에 안 남은 가느다란 몸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이 할미의 심장은 그저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찬 기운이 집 안으로 파고드는 저녁이었어요. 밥상을 차리려 해도 쌀독엔 쥐똥만 굴러다니고 장마당에 나가봐야 변변한 먹을거리 하나 사올 돈이 없었습니다. 어제 얻어온 멀건죽 한 사발을 겨우 나눠 먹고는 금옥이는 제 품에 파고들어 배를 움켜쥐더군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둑어둑해진 골목을 바라보면 보위부 놈들이 인민반장과 함께 집집마다 문패를 들여다보며 감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그들의 눈초리,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뭘 숨긴다고 그리 감시를 하는지. 그저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뿐인데 말입니다. 어느 날은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았습니다. 6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애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흙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그게 바로 꽃제비입니다. 부모 잃고 떠돌다 굶어 죽어가는 애들 말입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그랬지요. 도와줄 힘이 없으니 그저 외면할 수밖에요. 그 아이의 싸늘한 손이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밤새 잠 못 들었습니다. 금옥이를 볼 때마다 그 꽃제비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금옥이도 저렇게 될까봐 이 할미는 정말이지 밤낮으로 마음 졸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란 게 없더군요. 제 아들과 남편을 앗아간 이 땅에서 이 어린 손주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대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 금옥이에게만큼은 배부르게 밥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 아이에게는 꼭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할미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뭐예요. 우리 손주, 그 어린 것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눈빛만 초롱초롱한데 그 눈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군요. 이대로는 우리 손주가 죽겠다 싶었지 않겠어요?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차라리 죽을 각오로 한번 부딪혀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어미 없는 아이를 이 할미라도 살려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강냉이 한 줌, 감자 한 알이라도 아껴서 팔고 풀뿌리 캐다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푼 돈을 모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누가 알면 바로 보위부에 끌려갈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나더군요. 오직 이 돈으로 우리 손주 배라도 채워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 동네에 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딱 한 번 눈 감고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브로커라는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알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걸리면 가족까지 전부 죽는 거예요. 밤늦게 인적 드문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리더군요. 강 건너는데 돈 얼마, 그리고 안내비 얼마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남으라고요. 그 사람 말은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마치 우리 목숨값을 흥정하는 것 같아서 서럽고 무섭고.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손주 생각뿐이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손주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 사람이 말해주더군요. 어느 날 밤, 어느 시간에, 어느 길로 가야 한다고요. 두만강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강 건너는 동안 보초한테 발각되면 총알 세례를 받을 거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 붙잡히면 어떡하나? 그때마다 우리 손주 얼굴을 봤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 해맑은 눈동자. 그 눈에 제가 사는 이유가 다 들어있더군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쌀 한 톨까지 긁어모아 죽을 끓여 먹이고 허름한 옷까지 몇 개를 보찜에 쌌어요. 손주에게는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멀리 여행 갈 거야 하고 말했죠.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방긋 웃더군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어요. 보름달도 숨어버린 숨죽여야 하는 그런 밤 우리 손주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심조심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더 컸으니까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강물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가자, 할미야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두만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인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아시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등에는 어린 손자가 축 늘어져 잠들어 있었죠. 꼭 그 애기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저만치 보위부원들의 불빛이 번쩍일 것 같아서 눈알이 빠지게 사방을 살폈더랬습니다. 두만강 얼음판 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밑에서 쩌저적하고 금 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만 주저앉을 뻔했지 뭡니까? 그 어린 것을 등에 업고 이대로 얼음 속으로 빠질까봐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강바람은 또 어떻고요?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아서 우리 손자 혹여 감기라도 들까봐 제 옷으로 칭칭 감고 갔습니다. 얼음은 마치 유리판처럼 미끄러웠어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언제 깨질지 몰라 온몸에 힘을 주고 잔뜩 긴장해서 걸었더랬습니다. 저 멀리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혹 보위부원들이 순찰이라도 도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얼음 위에 바싹 엎드려 숨죽여 기다리기도 했죠. 그 짧은 순간들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이 얼음판 위에 얼어붙는 것 같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차가운 얼음물이 손끝에 닿는 겁니다. 이대로 얼음 속으로 빠져드는 건가 싶어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죽는 건 둘째치고 등에 업힌 우리 손자는 어쩌나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 얼음 가장자리를 붙들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자가 놀라 깨지는 않았을까, 괜찮은가 싶어 제 품에 꼭 안아보았지요. 다행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쓸어보니 다시 용기가 솟아나는 겁니다. 이 어린 것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더 걸었을까 발밑에 딱딱한 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살았구나, 살았더랬습니다. 중국 땅에 드디어 발을 내디딘 것이죠. 안도감이 밀려오는데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오더군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그래도 얼어 죽을 것 같던 강 위보다는 땅을 밟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가운 강을 건너왔으니 이제는 살아남는 일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우린 중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빈집을 찾아 숨었어요. 허물어져가는 폐가였지만 그래도 밖에서 덜컥거리는 바람 소리가 더 무서웠지 그 안은 잠시나마 안전하다 싶었죠. 먼지 가득한 마루에 우리 손주놈이랑 웅크려 앉아 있는데 춥고 배고픈 것도 있고 그저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워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밖에서 누가 발소리라도 내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판을 친다고 하더군요. 우리 같은 탈북민들 노린다고, 특히 어린애들이랑 여자들 말입니다. 우리 손주놈을 보면 그 애린 마음에 무슨 짓을 할까 그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또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럼 우린 그땐 정말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눈 감는 게 낫다 싶을 정도였어요. 말도 통하지 않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낯선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빛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폐가를 흘끗 보는 시선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마저도 들킬까봐 밤낮 없이 몸을 숨기며 지냈어요. 우리 손주는 아직 어려서 뭘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있으려 해요. 그 조그만 애가 무섭다고. 할머니 손을 놓지 않는데 제 가슴이 찢어져요. 이 어린 것을 데리고 내가 이 험한 길을 나서도 되는 건가 수없이 자책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요, 집 밖에서 낯선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제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주 입을 틀어막고는 벽에 바싹 붙어 숨었어요. 싸늘한 흙벽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죠. 숨소리마저도 들킬까봐 제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옥죄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잠시 눈을 붙여도 꿈속에서도 쫓기는 꿈을 꾸고 깨어나면 또다시 현실의 공포가 저를 덮쳐요. 하지만 이대로 앉아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손주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했어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몸은 천근만만 무거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행선지를 향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이지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처럼 살았어요. 브로커들이라 하는 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저희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더군요. 중국 땅이 그렇게 넓은 줄 그때 알았습니다. 기차 화물칸에 숨어 타고 때로는 밤새도록 걸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났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밤길이 얼마나 캄캄하고 무서웠는지요. 곁에 있는 손주 녀석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위조 신분증이라는 걸 받아들었는데
제 얼굴도 아니고 손주 얼굴도 아닌 딴 사람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들고 검문소를 지나갈 때는 정말 온몸에 피가 다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공안원들이 쓱 지나가면서 쳐다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다행히 그자들이 대충대충 하는 바람에 몇 번은 넘어갔어요. 어찌 그리 운이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한 번은 브로커 놈이 저희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털어주니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더군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데려간다면서요. 그러고는 저희를 어떤 건물 안에 가둬두고는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정말이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 물론이고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때 손주 녀석이 제 품에 안겨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린 손을 잡고 보니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아새끼 하나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짐승처럼 울면서 빌었더랬습니다. 그 브로커 놈은 귀찮다는 듯이 저희를 밀쳐냈지만 제가 손주를 꼭 안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텼어요. 결국 그놈은 저희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겨우 다른 브로커에게 넘기더군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돈을 얼마나 뜯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남았어요. 공안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고 기적처럼 또 다른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굶주림은 기본이고 추위와 더위, 그리고 끝없는 도망자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오직 손주 녀석의 따뜻한 손길과 작은 숨소리만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정말이지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하고 나니 드디어 배를 타는 날이 오대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작은 어선 그거 하나 믿고 몸을 실었죠. 바닷바람이 어찌나 차던지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배전에 손을 대니 차가운 쇳덩이에서도 뜨거운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손주, 그 어린 것을 품에 꼭 안고 배에 올랐어요. 이 작은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애는 또 얼마나 무서울까 싶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 길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아시겠어요? 배는 물결을 가르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쿵, 쿵 하고 울리는데 그 소리가 꼭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멀어져가는 육지를 바라보는데 수십 년을 살아온 내 고향인데도 더 이상 미련이 없더라고요. 아니, 미련이 없었다기보단 그 미련이 자유를 향한 갈망에 다 잡아먹혔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제발, 제발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빌었어요. 망망대해에 나가니 파도가 어찌나 거칠던지 배가 온통 흔들려요. 작은 어선이라 파도 하나하나에 배가 들썩거리고 뱃머리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했어요. 멀미가 나고 속이 울렁거려도 토할 새도 없이 손주만 꼭 붙들었지요. 혹시라도 파도에 휩쓸려 갈까봐 제 모든 신경은 그 작은 몸에 가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애가 울먹이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져요. 괜찮다. 우리 아새끼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애는 몰랐겠죠. 밤새도록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구름이 잔뜩 껴서 달빛도 없고요. 그 캄캄한 어둠이 꼭 우리 앞날 같았어요. 어디가 어딘지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배만 믿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해상 감시선에라도 걸릴까봐, 혹시라도 발견될까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주위를 살폈어요. 멀리서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게 감시선일까봐, 우리를 잡으러 오는 불빛일까봐 두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고생 끝에 우리 손주가 따뜻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수십 년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었잖아요. 쌀 한 톨에도 눈치를 봐야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저를 살게 했어요. 밤낮 없이 불안과 싸우며 그 작은 배 안에서 끝없는 항해를 계속했어요. 아이고, 제가 이리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발 아래 땅이 왜 그리 단단하고 또 어색하게 느껴지던지요. 지긋지긋한 도강이며 숨바꼭질, 그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아니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옆에 선 우리 손주도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는 눈만 껌뻑껌뻑 하더군요. 아직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그저 할머니 따라 낯선 곳에 온 거지요. 처음 도착해서 간 곳이 뭐라더라,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이름도 참 예쁘지요? 거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깨끗한 침대, 그리고 끼니 때마다 쌀밥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제가 북에서 살면서 쌀밥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시겠습니까? 명절이나 돼야 겨우 구경이나 할까 말까 했던 귀한 쌀밥을 여긴 매일매일 준다니. 처음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어요. 우리 손주도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 맛있는 반찬이며 간식거리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아이들이란 다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것도 그랬어요. 그동안 앓던 병들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선 의사 선생님들이 제 몸을 꼼꼼히 살피고 약도 챙겨주더군요. 이제 아프지 마시라 하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서러웠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놀랐습니다. 말씨도 조금씩 다르고 쓰는 말도 모르는 게 많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옷도 번지르르하고 건물들은 또 얼마나 높고 화려한지 제가 살던 곳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처음엔 그 모든 게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내가 과연 이 낯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지요. 하지만요, 우리 손주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을 쏙쏙 받아들이더군요. 학교 얘기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여기가 정말 자유의 땅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애한테는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물론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져요. 춥고 배고팠던 지난 날들도 잊을 수가 없죠. 그 모든 아픔과 서름을 어떻게 다 잊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요. 하나원을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손주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 삶을 사는 거다. 할머니랑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품고 싶어요. 이곳에서 자유롭게 따뜻하게 우리의 손 붙잡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제가요, 여기 남조선에 와서 국가에서 준다는 임대 아파트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 말이어요. 글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스르륵 열리는데 세상에, 벽은 하얀 도배지로 반반하게 발려있고 바닥은 또 어찌나 번쩍이는지 새 것처럼 깔끔하게 장판이 깔려있지 뭐예요. 제 평생 저런 집은 꿈에서나 봤지 현실에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넓은 거실에 딱 들어서는데 발바닥으로 스멀스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온기라는 것 북에서는 아궁이에 불 한번 제대로 때려면 뗄감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지 않습니까? 겨울이면 옷을 몇 겹을 껴입어도
오들오들 떨기 일쑤였고 낡은 판자집은 우풍이 세서 방바닥은 늘 얼음장 같았어요. 잠결에 발이 시려 잠을 설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긴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제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지 뭐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지난 세월의 아픔이 마치 막혀있던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우리 새끼들,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던 나날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잡아갈까봐 밤낮으로 가슴 졸이던 그 감시의 공포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이고,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따뜻한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그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이 늙은 할미가 뭘 그리 서러워 울었냐고요? 그게 다 우리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수십 년간 겪어온 빈곤과 압제의 서름,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누리게 된 자유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복받치는 감격이 뒤섞인 절규였어요.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비명 같았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아우성 같기도 했고요. 그때 저는요, 그냥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있는 늙은 할미가 아니었답니다. 70년 넘게 얼어붙은 땅에서 희망 없이 살아왔던 북한 주민이었고,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아 탈북을 감행했던 겁없는 어미였고, 이제야 비로소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된 한 인간이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데 참말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제 몸 안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여전히 북녘 땅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슬픔이 깊이 박혀 있었답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죠.